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세테크의 강희석 전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회사부터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물류 이 자동화나 이 물류 솔루션 업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하게 이 물류 분야에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물류 연구소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DPS, DAS 이런 반자동 설비 했고, 꾸준하게 이제 WMS, TMS, OMS 해가지고 통합 물류 시스템 쪽도 하고 있고요. 좀 아까 이제 허니웰에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아까 허니웰에서 나오는 판토스나 문고리닷컴이나 이런 보이스 쪽도 다 이제 아세테크가 국내 이제 총판으로 해가지고 다 구축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스 쪽도 이거 정말 제가 그 PDA로 이렇게 셋업 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소되고, 그 다음에 이 보이스 기능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 센싱 기술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따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물류 자동화가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어떻게 같이 조인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거를 좀 최적화해서 서비스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레퍼런스는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이런 고객사를 갖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주요한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LG라든가 아니면은 이 롯데라든가 이런 그 큰 업체들의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 솔루션들 저희가 DPS, DAS, 자동화 이런 분야에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도시명 물류를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이제 물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온라인 시장이 이제 커진 거는 맞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사실은 실제 이제 어떤 구매력을 갖고 있는 50에서 60대의 주부님들이 이제 온라인이 없으면 이제 못 살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온라인 시장 자체가 이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분야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이 음식 관련한 그 식음료, 이 분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보니까 이커머스 분야는 중국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저희들보다 이제 더 발달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온라인 분야의 이커머스 부분은 절대 강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런 성장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령 연령에 있는 분들도 이제 온라인 마켓에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활발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좀 아까 이제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런 이커머스가 상당 부분 증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일상처럼 이제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장바구니 보고 생활하는 게 마치 일상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부상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자동화라든가 이런 로봇 이런 부분도 이제 뛰어나게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그 요소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전 기술 같은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품질 검사하면은 이제 사람 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 비전 기술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가,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로봇이나 자동화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요소적인 어떤 솔루션들이 굉장히 좀 발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심 쪽에 어떤 이런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추세가. 그래서 이 도심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돼 있고, 현재 어떤 시장은 오랫동안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나한테 빨리 배송하고, 그 다음에 이 한번 통계조사를 보니까 젊은 분들은 이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5배송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 빠르고 안전하게 나한테 오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트렌드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물류센터라는 부분, 고객한테 갖다 주는 것들을 가깝게 가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좋은데 이제 문제는 있는 거죠. 일단 땅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 화물차들이 움직이면 분명히 민원 부분들도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얼마나 이걸 최적으로 구축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화 부분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도심에서의 빨리 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물류센터가 불과 뭐 5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 통합물류 관점을 되게 기업마다 중점적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지역별 어떤 물류센터를 되게 중요시 했다가, 통합물류센터로 해갖고 물류를 어떻게 통합해서 효율화시킬 거냐라고 해서 허브앤스포크 방식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온디맨드, 얼마나 이 수요에 가장 빠르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 고객들을 만족할 거냐, 이 부분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 도시명 물류를 하는 거는 당연히 고객한테 빨리 갖다 주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배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효율화해서 이게 이제 내 어떤 수익 증대로 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이제 이런 어떤 주문에 빨리 대응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고객 서비스, 라스트 마일 개념의 어떤 고객 서비스도 향상하고, 내가 배송 비용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물류 관점의 어떤 센터를 확장하고 느리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줄이는 그런 부분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도 되게 중요한 거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했던, 지금 아직 구축이 완성이 안 돼서 오늘 여기다가는 지금 보여드리는 못하는데, 동대문 쪽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센터를 지금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셋업하면 아마 도시명 물류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초 가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아마 그 센터로 자리매김할 건데, 거기도 똑같아요. 동대문에서 의류를 갖다 줘야 되는데 얼마나 바로 갖다 줘야 되거든요. 지금 고객은 지금 매장에서 한참 보고 있는데 빨리 옷 갖다 줘야지 판매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비싼 동대문 땅에다가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시설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다크스토어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쨌거나 면적은 최소로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피는 가장 느리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서점 있잖아요. 서점 예를 들면은 집 가까이에 편하게 서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서점에다 갖다 놓는 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많이 찾을 만한 책을 갖다 놓아야지 내가 서비스도 쉽고 운영도 편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도시명 물류도 여기다가 모든 재고 다 갖다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의 어떤 니즈를 항상 보고 그 니즈에 맞게끔 재고 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얼마나 고객 주문에 즉각 반응하면서 갈 거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크게 이런 어떤 도시명 물류에 맞는 그런 오토스토어라든가 그런 로봇이라든가 그런 어떤 소팅 기술, 요거를 한 3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냐면은
우선은 자동화가 신기술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제일 사실은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그래도 시장에서 확실하게 검증되고 문제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솔루션이어야 된다. 아무리 획기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얼마나 최적으로 쓸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제때 얼마나 빨리 이걸 딱 배송해 줄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싸게 구축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이 지금 오토스토어의 모습이거든요. 오토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공간적인 효율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큐브 스타일로 이 빌딩 내에 지금 이게 높이가 몇 메다냐면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 7m 높이 안에 이 위에 운영되는 로봇도 심플합니다. 로봇이 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서 빈을 그냥 올리는 그런 작업 외에는 그래서 해당되는 데 내리는. 그래서 이게 만일에 로봇이 다양하게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고장률도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오토스토어를 보니까 업력이 한 30년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좀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전성 측면에서도 가장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GTP 스테이션이 되는 거죠. GTP 스테이션에서 해당되는 어떤 오다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장 밀도는 보통 이제 어떤 이런 일반 선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적어도 한 4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유연합니다. 이게 뭐 뒤에서도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예를 들면 건물과 건물도 브릿지로 연결해서 같이 이제 통합물류 센터로 이렇게 운영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좀 유연하게 또 확장성 있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빈 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포트라고 해서 밑에서 받는 거가 있고, 이 그리드도 이게 알루미늄 그리드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치 같은 것도 이제 바닥에 어떤 평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안전하면은 이 셋업 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이 컨트롤러가 어떻게 보면 전체 이제 이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이게 이제 보면은 600에 400 요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높이가 이게 200이냐 300이냐 400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 저 앞에 가보시면 이제 그 오토스토어 전시돼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300 정도의 빈이고요. 그래서 이 빈 하나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적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한 빈 안에 품목수가 뭐 20개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고 보관 관점에서도 되게 유리한 거예요. 이 공간 안에. 그래서, 되게 이제 보관도 쉽고, 그 다음에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하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자동화면 다 좋은 줄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자동화는 어떤 게 자동화냐면은 진짜 A급이나 S급 있잖아요. 빨리빨리 나가고 이렇게 순환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굳이 자동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빨리 출고 스테이션 가까이다 놓고서 빨리 갖다 보충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가끔 찾고 꼭 필요는 하고 찾으려고 하고 공수 많이 들고 뭐 이런 품목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화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자동화 시키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오토스토어가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이제 30cm를 예를 들면은 이 16단으로 쭉 쌓는 거거든요. 16단 싸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게 찾는 거니까 맨 밑에까지 다 파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야, 그거 언제 그걸 꺼내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의류회사에 지금 셋업해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파봤어요. 이게 얼마나 걸리나. 요 지금 3분 36초 나오잖아요. 근데 로봇이 이제 2대였을 때 한 3분 36초까지는 나오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대로 이렇게 계속 한번 파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4분 한 20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 대가. 근데 빼면은 이제 뒤에 이제 로봇이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은 더 줄여서 이제 이 정도 좀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물류 보면은 한 8대2 법칙이 늘 존재를 해요. 어느 업종이나. 잘 나가는 20%가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보통 이 16단이지만은 5단 이하로 내려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한 3단 선에서 다 운영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물론 자동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를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예측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과투자하면 그것도 이제 머리 아프고. 근데 오토스토어는 기존에 운영하면서 옆에다 붙이면 돼요. 그냥 작동하면서. 이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김새든지 상관없이 그냥 갖다가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작업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물동량에 대한 오더를 가지고 최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요. 이게 이제 잘못 비치니까 오토스토어는 작동하려고 하면 30분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급한 오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최적화 작업을 스스로 하고 이 아까 이제 컨트롤러라고 했는데 이 컨트롤러 안에 이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자동화의 핵심적인 게 죽지 않아야 돼요. 이게 자동화 하다가 한번 이게 다운되고 이러면은 정말로 고객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토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이렇게 운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두 대 죽어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컨트롤러가 다 백업해서 바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떤 이 빈이 낀다든가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고요. 이게 그런 어떤 표준화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최적으로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라이트 핸드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관절 로봇은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관절 로봇 자체가 이제 지능형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 로봇의 CPU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전 세계에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런닝되는 그런 어떤 딥러닝이라고 하죠. 이런 AI가 같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곤지암의 선동리라는 데 이제 저희가 데모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요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요게 이제 이런 어떤 작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세련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활성화돼서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머신러닝이라든가 AI 기술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위에는 이제 오토스토어로 운영이 되고 밑에 이게 오토스토어 밑에 이제 이게 피킹 스테이션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굳이 이제 이 피킹 작업을 아예 로봇이 다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이용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코드 읽는 것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돌립니다. 그래갖고 센싱이 됐어.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내려지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검수까지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넣은 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체킹해서 오케이. 사인 나면 그때 이제 넣고 요걸 이제 컨베이어 통해서 이제 내려가서 팔레타이징 로봇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야간 작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물류센터가 24시간 운영 안 하고 저녁에 퇴근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온 오다를 이 라이트핸드 로봇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피킹 작업하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하는데도 제약 유통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낮에는 오케이 작업하는데 이 뭐 오다라는 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그 축적된 오다를 야간에 다 처리해서 진행해 놓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일이 적어들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모델이 저희가 이제 무인지게차 있잖아요. 무인지게차 같은 경우도 그 용도로 이제 저희가 군 보급단에 이제 저희가 무인지게차도 이제 보급하고 최근에 이제 기업에 이제 수십 대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거기 핵심적인 거는 무인지게차가 당연히 비싸죠. 비싼데도 왜 도입하느냐? 야간에 최적화하는 거예요. 지게차가 스스로. 그러니까 무인지게차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렉을 안 바꾸고 그대로 이제 투입해서 이제 이 최적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라이트핸드 로봇도 그런 역할로서의 어떤 최적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 리비아오 로봇이라고 그래갖고 AGV 이제 소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이제 이것도 지금 몇 군데 지금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최고의 기술이고 첨단이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활용해서 쓸 거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리비아오인데 요것도 이제 계속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이런 AGV 소터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맨 윗단이 있고 그 밑에 단도 있습니다. 이게 T소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센싱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한 라이트핸드 로봇이죠. 요게 이제 같이 겸비가 되면은 어떻게 야간에도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같이 작동해서 협업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모델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게 좀 작고 요거는 이제 밑에서 실제 이제 오다를 지금 직접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게 좀 요거에 대한 응용 분야가 엄청나게 좀 많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커졌어요, 굉장히. 최근에 이걸 갖고 이제 응용하는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요걸 보여드려요. 이게 이제 똑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3D 소터인데, 여기서 이거를 넘겨주면은,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각 오다별로 바구니 있잖아요. 그거를 요 소터가 다시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더를 이렇게 갖다가 처리된 거를 바로 이렇게 배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소팅의 어떤 역할들이 사람의 어떤 공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명의 어떤 풀필먼트는 아까 이제 LG CNS가 쭉 보여드렸듯이 그런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고요. 한번 실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방콕 같은 데 지금 구축을 한 형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매장이에요. 쇼핑몰. 우리로 따지면은 뭐 롯데 어디 큰 그런 아울렛 같은 데 있잖아요. 건데 그 중간에 이렇게
오토스토어를 투명하게 갖다 놓고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래서 고객이 찾는 거를 직접 꺼내는 걸 보고, 그래서 물류작용도 하지만 쇼룸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의약품, 헬스케어. 의약품은 이제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셀도 엄청나게 지금 1600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의약품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20cm 같은 경우에 몇 단까지 쌀 수 있냐면 24단까지 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미국 내에 있는 이제 한인마트예요. 한인마트에 이제 그 냉장 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가 지금 운영해서 같이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매장 옆에 바로 이제 그 매장이 있으면은 지금 공급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오토스토어랑 바로 연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크게 하는데, 이건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은 그냥 오토스토어로 하나하나 오더 피킹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그냥 그 전체를 좀 해당되는 토탈 피킹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스로 다 나눠주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컨베이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소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예 이제 토탈 피킹하고 거기에 컨베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소팅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자동화라는 게 저희 같은 이제 그 회사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어떻게 이걸 디자인을 잘해서 퍼포먼스를 최적으로 가져가냐. 사실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냐, 어떤 자동화 기기를 선택하냐, 예전에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효율성을 낼 거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한반도에 좀 평화와 통일이 있어서 우리 물류 쪽에도 같이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